그럼 전자책 같은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진짜 이유, 그 진짜 목적이 대체 뭐냐?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돈 뜯어내려고? 아니, 틀린 말은 아니지. 다만 자, 글천개입니다. 어떻게 돈 좀 벌고 계십니까? 오늘은 전자책 써본 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다뤄볼게요. 저도 이제 강의 파리로 욕먹고 있긴 한데 인정합니다. 쌉 인정. 다만 제 입장에서 할 얘기는 또 해야 되니까 수강생분들이 6,000분이 넘어가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온라인 비즈니스로 최소 1,000만 원 벌고 싶어하는 분들이 정말 요새 많기 때문에 질문도 많이 주시고, 이분들한테 제 경험을 확실하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저와 만나는 기회도 한번 만들 테니까요. 그때도 저랑 직접 대화도 하시고 막걸리도 한잔하고 하시자고요. 오늘 제가 전자책이든 제품 판매든 서비스 제공이든 최소 한 1,000만 원 정도 벌고자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께 제가 특히 두 가지는 꼭 미리 경험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자책을 주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어차피 그 본질은 같습니다. 뭐 스마트 스토어든 전자책이든. 자, 첫 번째, 전자책 완성하는 방법. 아니지, 정확하게는 전자책 완성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 완성해야 뭘 제공하고 돈을 벌지 않습니까?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그럼 대체 왜 전자책 같은 걸 쓰고 있느냐? 자동화 수익? 아니면 한 달 1,000만 원 소득? 완전 노노예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전자책을 완성하지 못하는 이유. 따라서 돈 못 벌고 있는 거죠.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건 집필 방식, 그러니까 전개 방식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쓰다 보면 자꾸 목차가 늘어나게 되죠. 그렇게 하면 100년 지나도 완성이 안 돼요. 완성에도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전자책 주제가 뭘 말하는지 뾰족하지 않아요. 사람들 눈에 잘 안 띄어. 사람들이 뭔가를 살 때는 아주 이기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즉 나한테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라는 겁니다. 대개는 여기서 다 걸러져.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도 안 띄고 클릭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표준 정가처럼 그렇게 되는 거지. 이제 가령 이런 겁니다. 유튜버 되기 이론과 실전. 이거 참 좋은 주제긴 한데 이거 그지 같아서 아무도 클릭 안 해요. 뾰족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 또 먹혀요. 조회수 1,000회로 월 200만 원 버는 비상업적 대본 쓰는 방법. 어떻습니까? 눈에 확 띄죠? 백과사전식 예전의 사례보다는 주제 하나만 딱 선택해서 아주 뾰족하게 쓰는 겁니다. 눈에도 잘 띄어요. 대체 뭔 내용이지? 라고 하면서 초보 외에 중수나 고수도 궁금해서 사게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하면 100가지의 노력이 전부 무쓸모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처음에 주제를 정하실 때, 그리고 목차를 정하실 때 이렇게만 하시면 뾰족해져요. 그 묘수는 진짜 별거 아닌데 목차를 먼저 한 20개, 30개 쭉 정해요. 이걸 정했으면 실제 쓸 때는 여기서 절반 이상은 버려버리는 겁니다. 저는 어떨 때는 거의 8, 90%를 그냥 잘라버려요. 이게 속어법이죠. 그리고 남은 나머지 것들에 아주 온 힘을 불사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백과사전식으로 쓸 때보다 시간과 노력은 10분의 1도 안 들고 도리어 하나의 주제가 남게 돼서 아주 깊이감 있게 써집니다. 깊이감 있게. 한 분야의 전문가로 포지셔닝하기가 너무 좋아지지. 이거 이렇게 쉽게 써도 되나라는 느낌이 오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대본 쓰기 하면 걔 아니야? 라는 칭호를 또 얻게 되죠. 이런 전자책을 쓴다면 어떻습니까? 대기업에서도 대본 써달라고 한 2,000만 원 안 주겠습니까? 이렇게 분야 탑 찍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야겠지만 바로 이런 수렴적인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수렴적인 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자꾸 이리저리 주제를 확장하면서 쓰면 망하는 건데 대한민국 국민이랑 99%가 바로 이 트랩에 걸려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럼 전자책 같은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진짜 이유, 그 진짜 목적이 대체 뭐냐?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돈 뜯어내려고? 아니, 틀린 말은 아니지. 다만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한국은행이나 한전 같은 공기업, 그리고 삼성이나 구글 같은 대기업, 이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인생을 사는 목적이자 꿈인 분들이 계세요. 많죠.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곳에 들어가면 5년? 아니면 뭐 10년이나 다닙니까? 그런 회사들은 신선한 피를 바래 늘. 여러분은 이곳에 뼈를 묻으려고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그 뼈 빠지게 노력하고 돈 쳐들이고 놀 거 안 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회사들은 그런 거 인정 안 한다니까? 그저 적당히 다니다가 30대나 정말 늦으면 30대 후반 그때 나갔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눈치 없는 인간이다. 뭐 사회적인 인지 수준이 떨어진다. 그럼 40대까지 다니기도 합니다. 그건 진짜 사회적인 인지 수준이 낮은 거야. 하긴 나와봐야 할 게 없으니까 버티는 거기도 하죠. 이게 슬픈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회사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나갔으면 할까요? 밑에 새로 들어올 신입들이 스펙이 더 좋거든. 더 활동적이고 더 좋은 교육을 받았고 더 생산적이야. 그 일부를 제외하면 조직에서 활력소가 됩니다. 월급 루팡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직원들은 회사가 이윤을 추구하는 데 쓰는 그냥 불쏘시개 같은 거예요. 이런 회사를 믿고 내 인생과 미래를 맡긴다? 천만에. 그리고 정말 좋은 직장이면 뭐합니까? 거기서 내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집니까? 회사 퇴직하면 나 미친듯이 무슨 뭐 성장해서 전문가가 돼서 나와요? 내 직장이 아니라 내 직업이 있냐는 거야. 직업. 저는 여기서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맥락이 비슷하니까 들어보세요. 저도 좋은 직급은 아니었지만 메이저 항공사와 기업에 다녀봤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급한 일은 보통 남의 일입니다. 회사 일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여기 아이들 문제도 포함돼. 실은 아이들은 너무 사랑스럽죠. 근데 참고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서 아들 너는 과제에 분리하라고 말을 하죠. 자식과 부모는 완전 별개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아무튼 됐고, 이제 중요한 일은 뭐냐면, 급한 일 아니야. 중요한 일이 뭐냐면 바로 나와 관계된 일이에요. 오늘 책 50페이지 읽는 거, 내 개인 역량을 키우는 거, 조그만 회사라도 만들어서 운전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100만 배는 더 날 지켜주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 우리가 합니까? 안 급하니까 미뤄
지켜두지. 그거 안 한다고 굶어 죽지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 미래가 늘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나를 지켜주는 것들이 바로 실제로도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급한 일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자책 같은 비즈니스 한번 봐보십시오. 얘네들은 적자라는 개념이 또 없는 애들이야. 왜? 몇백 원 전기세만 들어가면 되는 일이거든. 그리고 내가 여기에 어떤 비용이 투자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적자라는 개념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도리어 팔리면 흑자라는 개념만 나오지. 그리고 우리가 전자책 같은 비즈니스 하면 뭐가 좋습니까? 전자책 무조건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소위 잠잘 때도 돈이 들어오는 자동 수익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현상인 거고 실제로는 그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 그런 걸 통찰이라고 하죠. 우리는 현상에 매몰되는 순간 갈 길을 잃는 거예요. 그 신의 한 수라는 그 영화 보셨죠? 무당하고 바둑 둘 때 떠올려 보세요. 고개 들면 뒤지는 거야. 아셨죠? 길을 잃어버리는 거야. 이제부터는 고개를 안 드는 것이 좋을 거예요. 길을 잃으면 죽으니까. 이제 진지하게 좀 가봅시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 생활 안 하려고 개인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행복의 개념이 뭔지 아시죠? 바로 자기 뜻대로 자기 삶을 사는 걸 말하잖아요. 이걸 쉽게 설명드려볼까? 노예 12년이라는 영화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노예들이 자기 생각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까? 어디 화장실을 갈래도 주인한테 말하고 가야 돼. 안 그러면 뒤지게 맞는 거야. 엊그제가 3.1절이었는데 한거라는 영화가 TV에서 하더라고요. 아, 눈물 쏙 뺐는데 거기서도 그럽니다. 깜빵인데 먹을 거 주고 누가 재워준다고 기쁩니까 그게? 내 나라 내 자유가 뺏겼는데 빌어 처먹더라도 내 자유 의지대로 사는 삶이 진정한 행복 아닙니까? 내 개인 비즈니스를 하려는 것도 누가 어떤 나한테 하는 어떤 명령에 따르는 노예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역량을 충분하고 적절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갖춘 다음에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서잖아요. 그게 행복의 개념이잖아요. 자유의지, 내 의지. 이걸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개나 소로 태어난 거였다면 모를까? 우린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이죠. 그런데 행복의 반대말이 있어요. 고정비용, 특히 사업에서.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냐면 만약 우리가 한 두세 달 반짝 잘 됐어. 그래서 막 몇 천씩 벌었어요. 기분이 좋아 아주. 막 들떠 하이돼 막. 돈 없다가 돈 좀 몇만 원 버니까 유명한 누구들처럼 사무실 차리고 직원 채용하고 위임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쫄리기 시작해. 왜? 고정비용이 발생되는 순간 바로 적자라는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면 사람이 제 식대로 판단하고 실행하는데 또 브레이크가 걸려버리네. 그러니까 모든 일이 돈 버는 일로 맞춰지게 돼. 그때부터. 그럼 더 꼬여. 사람들이 다 돈으로 보여 이제. 그러니까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절대 다수에게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제공해야 되는데 지속성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그게 안 되고 책팔이 강의팔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돈으로 보게 되는데 상대방도 나한테 계산기 들이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좀 잘 나가다가. 여러 이야기를 오늘 드렸는데 전자책 쓰는 이유를 정리하면 단순 판매 그리고 단순 소득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수단들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거고 그 단계까지 갔을 때 내 방식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행복이라는 개념이 생긴다는 거 우리 삶에. 그걸 우리가 내면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인간이라면. 이렇게 혼자 활동하면 적자는 없어. 흑자만 발생되죠. 그래서 전자책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유고 여기에 더해서 외부 강연, 컨설팅, 코칭, 새로운 사업 기회까지 다가오게 됩니다. 저도 모바일 사업으로 확장할 거예요. 다만 무리해서 즉 사업을 운전해본 경험도 없이 무턱대고 고정비용이 발생되는 그런 일을 섣불리 했다가는 적자 개념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쌓아올린 것들이 와르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적으로 다뤄봤습니다. 내가 주요 요소 전부를 할 수 있을 때 그런 걸 위임도 주고 직원도 고용하는 거죠. 그전에는 크몽이나 지인을 통해서 인적 보증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과 외주 관계로 이렇게 맺어가면 사업 아이템이 보다 안정적이고 풍부해진다는 점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전자책도 좋고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나쁜 아이템은 없어. 다만 온라인 비즈니스는 한마디로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떨어지면 끝이야. 자, 그럼 오늘 긴 잔소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천기였습니다. 아, 거기 부동산이죠? 네? 시그니엘이 사무실 나왔다고요? 지금 바로 갈게요.